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네, 오랜만에 아이디어로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의 제목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금융시장 총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휴 동안에 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다가 쭉 한번 이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좀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뭐 저도 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냈고 특히 이제 리얼 옵션에 대한 그 동영상을 올렸거든요. 두 편으로 나눠서 좀 시간이 좀 길긴 한데 시간을 내셔서 한번 요거는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리고요. 자, 주요 뉴스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주요 뉴스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고른 뉴스입니다. 주요 뉴스라기보다는 일단은 유럽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0.3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라가르드 총재가 인플레이션의 목표를 수정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연준 따라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디플레이션 요인이 뭐 유럽만의 이슈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에서 인플레이션 베팅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계속해서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이 실망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디즈니에서는 2.8만 명을 해고할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미국 항공사에서도 수만 명을 구조조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1.9만 명,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1.2만 명.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규모예요. 뭐 디즈니에서 2.7만 8만 명 이것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펠로시 의장한테는 이게 아마 부담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항공업계를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금요일날 나왔고 이게 이제 시장을 조금 움직이는 그런 뉴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에서는 흥미로운 뉴스 그 분석이 나왔는데 트럼프가 코로나19 확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할 거다.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유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불확실성,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를 떠나서 이제 시장에서 와 트럼프가 됐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정신 없을 것 같은데 불확실성과 방향성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딱히 뭐 불확실성이 엄청 커져서 시장이 많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별로 안 듭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불안하다 그리고 불확실하다 요거는 맞지만 방향성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봐도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부터 좀 볼까요? 나스닥 흐름을 보시면 3월 달에 7,000포인트에서 뭐 이제 많이 올랐죠. 이제 그 5,00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가 이제 사실 큰 조정 없이 올랐다가 9월 달에 상당히 좀 큰 폭의 조정받고 다시 9월 하반기부터 이게 좀 하순월부터 이제 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그 연휴 동안의 흐름이거든요. 이게 지금 5일 동안의 그냥 흐름입니다. 5일 동안 이게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5일 동안 흐름이고요. 29일 날 그러니까 연휴 시작하기 전에 11,085포인트에서 결국은 11,075포인트, 10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스닥이 0.01%안 움직인 거랑 똑같다. 대신에 이 흐름을 보시면 트럼프의 확진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특히나 TV 토론 결과가 나와서 바이든이 이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안 될 가능성 뭐 이게 있어도 나스닥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나온 얘기들은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다우라든지 미국 시장의 금요일 날 장의 모습은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장이 많았고 막 패닉에 빠지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소위 말하는 이 빅테크 주식들 중심으로 조금 좀 조정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나스닥은 좀 조정을 받은 것처럼 2%대 조정을 받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것도 이제 3월달 이후로 쭉 상승하다가 최근에 9월달에 하락을 했고 다시 좀 진정되는 구간에서 이제 연휴를 맞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잠깐만요. 자, 여기도 이제 흐름을 보시면 3,300포인트에서 시작했다가 3,348 0.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뭐 여기도 이제 TV 토론이죠. TV 토론 영향을 어쨌든 하루 만에 다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트럼프 확진 소식이 반영되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그러니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 지금 물론 이제 그 아마존이나 아니면 애플이나 이게 그 시장이 그 이틀 동안 나스닥이 상승하는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이제 좀 많이 빠졌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쪽에 있는 업종들이 많이 빠졌고 특히나 이쪽 업종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 업종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제가 보기 위해서 이 YTD 수익률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요.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보면 G2고요. G2가 YTD 수익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43%입니다. 반면 그리고 안 좋은 것부터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43%.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8%고요. 델타 마이너스 45%입니다. 그리고 리얼티 인컴이라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리츠 상품도 마이너스 1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라기보다는 분명히 이제 회복되는 구간에서도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가장 여기서 주가가 좋았던 거는 UPS 그리고 페덱스처럼 실제로 수요가 있고 어느 정도의 구조 조정이 진행된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캐터필라도 최근에 이제 주가 제가 얼마 전에 소개드리기도 했지만 캐터필라도 주가가 좋았고요. 넥스테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16% 올랐습니다. 이거는 신재생 관련된 회사고요. 뉴먼트도 43% 올랐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 이쪽에 있는 애들이 그나마 여기 이제 그 산업재 올드 기업들 내에서도 이쪽에 있는 기업들이 그나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뭐 에어라인 빼고요. 에어라인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항공업체 살려주겠다고 해서 뭐 이거 항공업체 사자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약간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자, 항공업체들이 해고를 하겠다,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 구조조정 하니까 네가 말하는 구조조정 아니야? 근데 이 구조조정은 해고를 하는 거잖아요. 해고. 직원을 해고하는 거죠. 직원을. 그러면 항공업체라는 그 업체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 아닌 거죠. 항공사의 숫자가 줄어드는 수준의 구조조정이 아니고 그냥 직원을 해고하면서 항공사는 살아있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펠로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원을 해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고용에 망가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다고 하면 직원을 도와달라는 거지. 이 항공사의 주주를 도와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 주주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 항공사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항공사 자체가 없어지는 구조조정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항공사 실적이 좋아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냥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해서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좋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 UPS 같은 경우에 그리고 페덱스 같은 경우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넥스테라 이거는 바이든이 되더라도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추천 아닙니다. 네, 그런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 산업재 내에서도 뚜렷한 차별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주말 동안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엑슨모빌이고요, 빨간색이요.
그리고 파란색이 넥스테라입니다. 여기 넥스테라 보여드렸죠? 넥스테라 여기 있습니다. 이 넥스테라가 이 크기가 이 크기와 이제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거 보기에는 이게 더 작아 보이는데 아마 이게 그림은 자주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엑스모빌은 뭐 넥스테라가 많이 올라서라기보다는 엑스모빌이 많이 빠져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면 또 뭐 다시 벌어지고 뭐 이럴 수 있죠. 너무 많이 뭐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지금 이제 큰 흐름은 이쪽으로 정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도 올드 업종 중심으로 좀 가져와 봤고요. 캐터필라가 저점을 올려가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리얼티 인컴,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었던, 그나마 가장 좋은 리츠인데, 물론 저점 대비 상승은 하고 있으나, 상승폭은 좀 기울기는 좀 완만하다라는 거고요.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6월 달에 많이 올랐는데, 6월 달 대비로도 지금 40%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이고요. 웰스파고는 뭐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뉴 업종에서 이제 기회는 여기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대신에 이쪽 올드 업종 내에서도 조금 그 바이든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됐을 때 좋은 업종들 혹은 그 산업 내에서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거나 실제로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찾아보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콜옵션과 풋옵션인데요. 미국 시장에서 콜옵션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2013년부터 이렇게 보시면 2020년에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평균이 그러니까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제 또 이제 나스닥 웨일 해가지고 또 시작했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어 정말 그 옵션에 대한 거래는 되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얼 옵션을 소개해드리는 그 첫 번째 자료에서도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왜 사람들이 위험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냥 막연하게 옵션 얘기가 왜 이렇게 자꾸 나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보시면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나스닥 그 선물 포지션입니다. 역대급 숏이 들어왔다가 이건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 되는 자료인데요. 커버가 많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지금 ETF 시장에서는 뚜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FX하고 채권 빠르게 좀 정리해 볼게요. 이제 금리를 보면은 금리 이제 미국 10년물이고요. 미국 10년물입니다. 금리를 보면은 참 이게 0.65에서 3bp, 1bp, 뭐지? 5bp. 결국은 5bp 올라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TV 토론이 있으면서 이제 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좀 또 다시 이제 금리는 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 10년물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 트럼프 때문에 불확실하니까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는 미국 국채 가격이 빠졌다는 얘기니까 그런 좀 고민은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오랜만에 업데이트 해봤는데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노셔널 어마운트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고 있는 채권의 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해서 이때는 이제 17조 달러가 마이너스로 거래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17조 달러면 얼마냐면은 미국 GDP가 20조 달러니까요. 엄청난 규모다라는 거고요. 이게 거의 또 16조 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이 많이 늘어났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채권 발행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 채권은 유럽에 있으니까요. 자, JPY 그러니까 엔화입니다. 엔화 흐름은 뭐 올해 보시면 그 3월 달에 이게 이런 식으로 많이 급락했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엔화 강세가 계속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트럼프가 뭐 돼서 엔화가 어쩌고저쩌고 말을 많았지만 그 규모는 보면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냥 또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서 트럼프가 됐다고 안전자산? 이거는 조금 글쎄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달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달러를 봐도 뭐, 야, 바이든이 돼서 달러가 강세가 됐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게, 그냥 보세요. 여기 보면 93.8. 이게 지금 TV 토론이거든요.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게 지금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도 안 움직여서 끝났습니다. 달러는. 연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제 ADXY라고 해서 약간 뭐지? 아시아 통화. 약간 아시아 통화 강세를 보이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히려 엔화 그러니까 원 달러도 마지막 날 이제 좀 돌아오긴 하겠지만 연휴 기간 동안에 계속 원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에 큰 폭의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인데요. 금은 또 보면은 연휴 전에 1,900불에서 1,900불로 끝났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네요. 네. 보면은 연초에 3월 달에 좀 빠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지금 이제 1900대에서 조금 머물고 있다. 2000을 뚫었다 1900대에서 머물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만약에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됐다 그러면 뭐 금이라도 뭐 오르거나 뭐 별로 움직임이 없죠. 예,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정리하면 돼. 이제 크게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볼 만한 거는 이제 유가였던 것 같아요. WTI 유가 흐름이고요. 39불에서 첫날 조금 오르더니 마지막에 이제 급락하는 3%, 6% 4% 빠지면서 결과적으로는 6% 빠지면서 좀 정리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이거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 흐름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는 방법은 선물 커브입니다. 예를 들어 뭐 시간을 보고 얼마에 거래될 것 같니라는 걸 이제 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황색이 지금 현재 시점이고요. 4월 3일이 이제 유가가 가장 심했던 그런 상황이었어 가지고 이 그림을 한번 가져봤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좀 바뀐 게요. 50불이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니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이네요. 2030년이 돼야 50불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고는 지금 이제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시 이제 최근 미래에는 조금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40불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어렵네요. 예. 경제 지표 나온 것들 중에서 좀 정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유로존을 뒤덮은 디플레이션 우려라고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한 게 인플레이션 타겟을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 한 거랑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유로존에 있어서 구조적인 변화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죠.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데모그래픽스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변하는 거.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디플레이가 오고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서 디플레이가 오고 인구 구조가 되면서 디플레이가 오는 그런 어떤 그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 구조적인 변화들 때문에 그 자연적인 그러니까 그 실질 금리 적정한 금리라는 부분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되게 언컨벤셔널 전통적이지 않은 정책이 노멀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세상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거창한 말을 했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로존 코어 CPI가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는데요. 이 지표는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침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CPI가 왜 이렇게 내려가냐? 디플레이 악순환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고리의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 좀비라는 겁니다. 좀비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이번에 YG를 통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에서 잡지에서 나온 이 그림입니다. 좀비 기업의 회사의 비중이 5% 수준에서 1900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좀비 기업의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15%.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다음 해에 좀비로 여전히 머물러 있을 가능성, 이게 과거에는 60%였는데 지금은 80%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좀비였는데 잘해가지고 좀비가 아닌 걸로도 살아났어요. 오케이, 이게 진짜 좋은 거죠. 이러면 뭐 주식도 좋고 턴어라운드 하고 막 엄청 시장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확률이 과거에는 그래도 한 40% 정도 됐는데 지금 2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비였는데 살아나서 턴어라운드 하고 진짜 워킹데드가 안 될 가능성 낮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역설적으로 인플레를 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 풀기가 좀비 기업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제가 이제 이번에 소개해드릴 여기 있는 논문 자료인데요. 이 논문 자료에는 좀비 기업이 어느 산업에 많은지 이런 부분들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지표는 일단 숫자 자체, 헤드라인 숫자는 실망스러웠다라는 얘기 나왔지만 뭐 실업률은 좀 좋았다는 얘기가 좀 큰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영구적 일자리 손실이 3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영구적으로 잡을 잃은 사람들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7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거 원인으로 이제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자꾸 이제 계속 재택근무를 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애들도 봐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생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고용의 숫자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고용을 22만 명이나 줄였는데 이걸 보니 8월 달에는 47만 명 증가했거든요. 고용이 미국 정부에서 고용하는 게.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 지방정부 교육공무원의 숫자가 이렇게 줄었다라는 이거예요. 8월 달에 늘었다가 28만 명이나 줄었다는 겁니다. 지방정부가 어렵다는 얘기 나옵니다. 이제 지방정부가요. 예. 그래서 실제로 어디서 이제 일자리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면은 모션 픽처나 뭐 사운드 레코딩 뭐 인더스트리 이거는 동영상 제작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패신저 트램 그리고 어뮤즈먼트 갬블링 뭐 이런 쪽 그리고 옷 관련돼서 아트 관련돼서 이런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늘었는데 에듀케이션이 많이 보입니다. 에듀케이션 그리고 스테이트 거버먼트 에듀케이션, 로컬 거버먼트 에듀케이션. 여기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이제 28만 명이란 얘기인데 교육과 관련돼서도 지금 일자리가 많이 지금 회복되다가 줄어든 여기는 지금 회복도 안 되다가 줄어들었고 회복되다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돼서도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지표가 이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여기가 이제 임금인데요. 이게 올라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거고요. 요거는 잡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면서 임금도 올라가고요. IMF란다. 저기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내려가는데 임금은 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회복되는 구간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임금도 올라갔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선을 따라 내려오잖아요. 이 선을 따라 내려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평균 임금은 내려온다라는 얘기고 이것도 저는 이제 디플레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국 경제 정책 불확실성은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확인이 됩니다. 이건 물론 맞는 얘기예요. 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기 며칠 전에 이제 그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라는 그 출처는 여기 있고요. 보시면 요 내용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요. 2020년에 매 분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인포그래픽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유튜브에서는요. 500시간의 동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그 페이스북에서는
15만 개의 메신저가 를 주고받고요. 그리고 사진을 14만 7천 장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인스타그램이 어디 있나요? 인스타그램에서는 34만 7천 개의 스토리가 포스팅됩니다. 그리고 줌에서는 20만 8천 명이 초대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는 40시간이 스트리밍 됩니다. 40만 시간입니다. 40만 시간 죄송합니다. 그리고 링크드인에서는 6만 9천 명이 잡 오퍼를 어플라이를 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온라인 세상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런 뭐 바이든이 돼서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재고가 많아서 안 되고 이런 그림이 있겠죠. 그러나 이 흐름은요.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고 이 흐름은 이제 시작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가 뉴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어떤 회사들이 기회를 잡고 어떤 회사들이 없어지고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지금이야 뭐 엄청 대단하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마존도 그렇고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산업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바뀐 게 없다. 디플레 압력 엄청 크고요. 연준은 멈추지 않고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결국 기다리면 길게 보면 먹는다라는 거고요. 대선 뭐 바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흔들리는 불확실성 요인이지 방향은 바꾸는 거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생각보다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렸어도 생각보다 시장에서 막 호들갑 떠는 것만큼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인 것도 아니네? 라는 거를 오늘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뭐야 이거 계속 체크를 하면서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그럼 자, 이번 주 일정은 YG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되고요. 수요일 날 일정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FMC 의사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 TV 토론이 있고요. 선물 옵션 만기가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AMD가 데스크탑용 젠 3를 발표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파월 의장이 연설합니다. 그리고 EIA에서 단기 에너지 전망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많이 관심 있으실 빅히트 공모청약. 저는 뭐 빅히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뭐죠? 무형자산, 그리고 ERP 낮은 거, 그리고 리얼 옵션까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회사는 빅히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연휴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 결론적으로는 뭐 시장에서 호들갑 떠는 것만큼의 변화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바이든이 되든 뭐 트럼프가 어떻게 되든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요인들은 사실 길게 보면은 기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드 산업 내에서도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들을 가지고 움직였었는지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